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고 모바일이든 PC든 가장 많이 세상에 우리가 소식을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 창구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의 관점과 별개로 하더라도 네이버 이 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의 개념을 넘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19일 카카오에 대한 기업 배경과 투자 포인트는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 주셨는데 이 카카오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네이버 또한 사라 말아라 하는 매매에 대한 의견보다는 왜 네이버가 지난 10년간 5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지, 그래서 어느덧 지금 시총 37조가 넘는 엄청난 외형 성장과 코스피 시총 4위까지 올랐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를 최대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네이버는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로 흔히 알고들 계시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PC, 모바일 포함해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이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도 운영을 합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운영을 하는데, 자, 사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승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네이버 라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국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등을 서비스하는데 광고 등의 수익 잠재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볼 서비스는 아닙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지금 1조 7,3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2,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작년 분기 매출액에서는 다소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외적 환경에 비해서 선방을 한 부분은 사실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큰 폭의 상승분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치라 볼 수 있고, 영업이익 또한 주력 매출처인 이쪽 광고 부분에서는 다소 매출분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페이나 웹툰 등 신규 사업에서의 가시성 있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증가한 부분, 영업이익은 증가한 부분 우리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분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흔들리지 않고 기존 주력 매출, 광고 사업 부분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신규 매출처가 성과를 내고 있다. 즉 성장 모멘텀이 다변화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지금 한성숙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선임이 되어서 연임까지 하게 된 한성숙 대표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를 대표하는 인물은 사실상 이해진 회장이죠. 최근에 그 공정위와 관련해서 송사가 있었는데 이해진 회장 자체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엄청 파고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성장이 여전히 유효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게 지금 부분별 매출 비중, 이게 작년 IR 자료이지만 지금도 딱히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이 가장 높은데 CPC 그리고 CPS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관련된 업체와 정보들 뜨죠. 내가 뭐 가게를 검색하면 그 가게에 관련된 검색어가 뜨고 이러는데, 네이버에 내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자가, 즉 광고주가 자기 사이트, 회사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 키워드 입력했을 때 네이버에 우리 회사 올리려면 네이버에 돈 줘야 하는 거고, 네이버는 그렇게 돈 버는 게 비즈니스 플랫폼이 매출이라 간편히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라인 및 기타 플랫폼인데, 사실 라인이나 기타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공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라인이라는 메신저 내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즉 광고가 주 수입원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PM도 광고예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 보시다 보면은 위든 아래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상품 광고 자주 보실 거예요. 이런 겁니다. 즉 네이버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광고 매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노출률이 높고 이러한 공간에서의 광고를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광고주들은 내가 사장이라면 당연히 메리트가 있죠. 그 외에 컨텐츠 서비스 뭐 IT 플랫폼이나 뭐 컨텐츠 서비스나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 파트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죠. 이제 정말 신성장 동력으로 네이버의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부분들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네이버 주가가 강한 저항선이라고 여겼던 20만원. 이 20만원을 지금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최근 23만원 라인까지 돌파해준 모습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불과 10년 전, 2010년도죠. 불과 10년 전에 5만원 이하의 주가를 형성했던 기업입니다. 2011년도에 라인 출시하면서 라인이 나왔지만 카톡에 밀리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진 못했고, 다만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의 기존 통신망이 조금 불안했다고 해요. 근데 메신저 라인이 네이버 라인이 젊은 층에서 그때 뭐 기존 통신망 대비해서 좀 빠른 그 전송 효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 층에서 먼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일본에서 전 국민적인 메신저로 등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이버 라인 사용하는 모습 자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요. 사업 확장을 지속합니다. 뭐 TV 캐스트도 만들고, 이때는 2014년도 바로 직전에는 네이버로 사명도 바꾸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죠. 해외에서의 2014년도 기점으로 해외에서 라인 이용자 수가 4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고요. 2016년도에는 라인 일본에서 상장까지 합니다. 그 외에 웹툰 쪽도 확장을 하고 있고, 쇼핑 쪽도 확장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도 분할하고 이제는 네이버 페이와 같은 파이낸셜 사업까지, 참 여러 B2B 사업, 신사업도 가시화되고 있고, 카카오 설명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면서 신규 사업으로의 공격적인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외형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카카오와 조금의 차이라면은 네이버는 보다 길고 집중도 있는 사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연간 실적과 성장률 추이 정도만 좀 짧게 살펴본다면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죠. 카카오와도 비슷한 실적 성장 추이입니다. 외형 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엄청난 신사업 확장성으로 엄청 많은 투자 비용이 나간 것이고, 그래서 재작년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던 부분. 하지만 투자 사업군의 실제적인 매출 가시성이 이제 나오고 있는 흐름. 네이버도 그렇지만 카카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때죠. 이때는 앞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었죠. 네이버로 사명 변경하면서 라인 가입자 수가 이때 3억 명을 돌파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 이러했던 시기 2014년도에 우리는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이러한 추이를 가늠하는 부분은 기존 광고 매출도 있겠지만 네이버 페이나 쇼핑, 웹툰 등 다양한 수익 창출처의 본격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성을 기대하는 부분이고, 자, 네이버의 그래도 가장 주요 매출 창구인 광고 부분을 짧게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여기 그림들 보이시죠? 모바일 기반으로 본 건데 여기에 나오는 광고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데, 네이버 카테고리 메인에 띄우려면 돈 꽤나 많이 줘야 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 채널이라 해서 아주 광고주들이 좋아할 만한 소구점을 계속 만들고 있죠. 네이버는 정식 오픈한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 네이버 스마트 채널을 통해서 고객 관리도 하고 예약도 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가게 홍보도 적절히 노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홍대에서 맛집 치면은 네이버 스마트 채널 광고주가 우선순위로 적절히 그 검색 키워드를 한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는 구조, 이러한 부분이라면 광고주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는 서비스이고,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페이를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거죠. 수수료 챙기는 것도 모이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버는 쇼핑 사업까지 같이 하죠.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주 이용해요. 사실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든 검색이든 뭐 네이버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노출되는 쇼핑 채널 유입이 많아서 저도 들어가서 가끔씩 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구매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이버 쇼핑이 정말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쿠팡은 정말 잘 이용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작년에 네이버 페이를 통한 온라인 쇼핑 결제액이 20조 9,249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다 네이버 쇼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쿠팡에서도 뭐 물건 살 수도 있는 건데, 네이버 페이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도 더 챙겨갈 것이고, 실상 연계되는 카테고리가 네이버 쇼핑이죠. 네이버 쇼핑에서의 혜택도 더 크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19로 1분기 네이버 쇼핑 거래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8% 성장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다가 보니까 옷이든 뭐든 이 창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장님들, 즉 이 가맹점들, 이 스마트 스토어 가맹점 수가 올해 1분기까지 총 32만 개의 점포가 가맹점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당연히 이 안에서도 경쟁은 필요합니다. 똑같은 옷을 팔더라도 얼마나 내가 상위 노출이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러한 쇼핑 검색 광고 광고주 수도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광고주가 늘어날 때마다 네이버는 돈을 더 버는 것이고, 네이버 페이를 통한 결제가 나올 때마다 네이버는 계속 수수료 챙기는 것이고, 일단은 정말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자 기반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어도 1분기에 30개, 2분기에 200개 오픈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브랜드 스토어 오픈도 가시성 있는 포인트이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 확인하고 각 사업장, 그 판매자 재고에서 이용하는 택배사로 물건을 보내서 그 다음에 중간 물류창고에서 다시 모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역 물류창고로 가서 결국에 소비자한테 가는 구조였다면, 쿠팡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로켓 배송 아실 거예요. 정말 빠르죠. 심각하게 빨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각 판매자 창고에서 물건을 빼오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 그러니까 즉 판매자들 제품을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즉 판매자들처럼 일괄적으로 쿠팡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자한테.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네이버 쇼핑과 CJ 대한통운이 같이 하겠다. 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쿠팡의 핵심 메리트를 네이버 쇼핑도 하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네이버 페이죠. 네이버 페이도 네이버 쇼핑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MV가 지금 46% 증가했고, 거래액도 최초로 한 분기에 5조 원 돌파했습니다. 이 GMV가 뭐냐면 전자상거래 업체의 규모를 측정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주어진 기간 동안 이뤄진 총 매출액을 나타내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46%가 더 매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이버 페이는 포인트 충전으로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당연히 충성도를 대변하는 부분이고, 이 포인트 충전액이 전년 대비 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네이버 페이가 금융 쪽으로의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통장도 출시를 5월 말에 한다고 하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금융사업에도 집중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만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네이버 페이와 당연히 연동되면서 시너지 효과 나올 것이고, 당연히 네이버 쇼핑과의 연계도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겠죠.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라고 하는 멤버십도 올해 6월 1일 나온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꽤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유료 회원제 서비스예요. 일정 금액을 낸 멤버십 가입자한테 우리 네이버 플랫폼 서비스를 조금 더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일단 충성 고객, 이용자들을 뺏기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이죠. 근데 이 부분은 서비스를 진행해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자칫하면 유료에 대한 반감이 이용자와 고객들 이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부가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멤버십, 유료 회원제는 이베이나 쿠팡, 티켓몬스터, UF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실상 아직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기업은 없다고 봐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만 명을 월 2,900원 자동결제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이버 또한 유료 멤버십을 한다고 하니 지켜는 보겠지만 고정적인 매출과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 수준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지는 사실상 까봐야지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B2B 장기 성장 동력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투자 포인트로 잡을 만하죠. B2B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과 기업 간의 서비스를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잡았는데, 자 보시면은 원격 의료, 최근에 원격 의료 화상회의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시세가 한번 나와줬는데 네이버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 기업 대상으로 사업 부분을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라인웍스,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메신저 하는 기능이죠. 파일도 전송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협업 툴인데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전년 대비 뭐 20배 이용 기업이 늘어났고 현재도 다수 증경 기업과 계약에 성공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라인웍스의 기능 중 하나가 화상회의가 있죠. 화상회의도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한창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알서포트나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나오는데 네이버의 라인웍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의 차이가 크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고 시장을 성장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영업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추후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꾸고 있는 사업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라 한다면 이러한 규모와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이 시장에 들어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좀 파급력이 있는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도 집중한다면 뮤직과 웹툰, 브이라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 라인이 있는데 네이버 웹툰만 보자면 사실 네이버 웹툰 보는 건 무료예요. 근데 미리 보기가 있죠. 근데 이 미리 보기가 유료입니다. 근데 이 유료를 한번 미리 보기 시작하면 돈 계속 지불하게 되죠. 참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을 궁금하니까. 그리고 기업 웹툰이라고 해서 여기도 기업 홍보하는 웹툰들이 있는데 즉 광고죠. 이 또한 돈 벌고 웹툰 올려지는 것이고, 네이버 웹툰이 지금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오픈이 되었는데 글로벌 진출 5년 만에 세계 100개국의 만화 앱 수익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국내 웹툰이 번역이 되고 있죠. 번역이 되고 있어요. 해외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데 북미 지역만 본다 하더라도 결제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71%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의 경영통합 방안이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통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네이버와 야후 재팬의 고객 기반 서비스를 연동하면서 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가 이 합병 경영통합의 목적인데, 여기다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죠. 소프트뱅크와의 연결고리도 중요해 보이고요. 우선은 올해 10월 경영 합병이 이뤄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너지 창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 배경과 그리고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살펴봐야 할 투자 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간략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지금은 짧게라도 일단 핵심만 다시 본다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스마트 스토어로의 활성화 예상이 되고 네이버 쇼핑의 확장성과 네이버 페이를 통한 캐시카우의 확장성,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를 지속 이루면서 메신저인 라인의 추가적인 해외 개척 등도 주목이 됩니다. 즉 네이버는 카카오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산다 또는 카카오가 산다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지만 조금씩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그들의 마켓 바운더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포인트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이버만 보자면 주가 지금 다소 고평가,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준 지표로만 보았을 때는 네이버 현재 시점 다소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본다는 면, 그리고 그러한 투자 관점이라면 네이버 결코 후회할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되었든 오늘 기본적인 네이버에 대한 투자 포인트만 짚어봤고, 추후에는 현재 주가 위치에 따른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 주기적으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라는 기업을 설명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투자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